자, 사면의 후폭풍 문제, 그로부터 발생할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또 일본의 고이즈미 장관 이야기도 있으니까 좀 앞에 문제를 좀 주제를 좀 요약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조국의 사면, 윤미향의 사면, 은수미의 사면, 최강욱, 조희연의 사면,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는데 이 후폭풍 어떻게 보시는지 문제하고, 또 하나는 강유정 대변인이 조국은 여당이 아닌 야당 인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정말 뭐 국민들 개돼지로 하는 발상, 가분개로 하는 발상이죠. 조국이 어떻게 야당입니까? 네. 조국 혁신당이 야당이라고 그러면 네. 파리도 센가요? 뭐 저는 여러 가지 표현이 생각나서 그런 표현은 일절 뭐 제가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그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야당입니까? 야당이란 말이 물론 사전적으로는 오포지션 파티, 집권하지 않은 당을 야당이라 그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조국 혁신당은 야당이라는 사전적 의미에는 맞는지 몰라도 그냥 우당이잖아요. 프렌드. 자, 정확히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대통령 대변인이라지만 그런 점은 좀 제가 기자 출신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전현희가 그런 말을 했네요. 네. 조국 윤미향에 대한 그 사면 여론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 그렇죠. 여론 나쁘지 않다. 오, 무슨 여론을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현희는 아마 김어준이 운영하는 꽃이나 그 좌파 계열 여론조사 기관들이 꽤 있어요. 네. 그걸 보면 당연히 안 나쁘다고 마사지가 돼서 보고가 올라오겠죠. 거기에도 또 민주연구원이라고 산하기관에서도 또 자체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무슨 조국 사면으로 난리가 났다 여론이 그런 게 올라오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목요일 날 아마 뭐 갤럽이 여론조사를 낼 것이고, 또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NBS가 또 조사 결과를 낼 텐데 저는 이것도 좀 여러분이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 이것도 마사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56.5%로 리얼미터가 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 취임 후 최저치라고, 이걸 만약에 갤럽이나 NBS에서 그 밑으로 또 떨어진 걸로 제가 보기에는 50% 선도 깨져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정권은 심하게 흔들립니다. 49%로 집권했는데 뭐 48점 몇 프로로 떨어졌다고 나오면 이거 찬미 정상회담 갈 기분 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론조사가 이 갤럽은 오히려 올랐다고 나오네 이런 결과도 예상해 보실 수 있다. 예. 그 여론조사 기관을 불신하자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기라는 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여당에서는 계속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8.15에 그 이제 이게 한미정상회담 가기 뭐 한 10일 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국민 임명식? 지금 뭐 이걸 뭐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은 무슨 나폴레옹 대관식이냐. 취임식을 한 번 했으면 됐지 무슨 두 번씩이나 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야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안 간다고 이미 공식 선언을 했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도 지금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미 못 간다 그랬잖아요. 건강이 안 좋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타부타 말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가실 것 같아요. 이 분위기에서 거기 가신다? 이건 뭐 상상하기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면 진짜 야당들, 그러니까 이 아까 조국 혁신당이 야당이라고 한 부분은 조국 혁신당의 이 조국이 그날 나오잖아요. 네. 저녁이니까 올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면 여당의 우당인 것이고 거기 안 나타나면 진짜 야당인 거예요. 간단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 그리고 10,000명 이상이 그러면 반쪽 아니에요? 아니 야당이 참석하지 않는 그 지난번에 6월 4일 날 국회에서 한 그 진짜 정식 그때 당시 취임식에는 그나마 야당들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뭐 더 떡 벌어지게 한상 차려가지고 하겠다는데
야당에서 한 명도 안 온다? 미국에서도 뭐라 그러겠어요. 아, 한국에서 두 번째 취임식을 한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성대하게 준비를 했는데 정작 오포지션 파티에서는 한 명도 안 갔다네요. 이것도 아마 트럼프가 보고받은 뒤에 뭐 생각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뭐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조국 문제 못지않게 사실은 이제 지금 지탄을 받는 게 윤미향 문제이지 않습니까? 윤미향의 광복절 사면은 어린이날에 조두순을 사면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윤미향의 최근 행보가 또 비난을 막게 하는 행보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후원금 반환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알려지면서 더 좀 분노지수를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그 소송에서 결과로 기부금을 돌려주라고 한 액수가요 120만 원이더라고요. 예. 아니 얼마를 등쳤는데 얼마를 횡령했는데 120만 원도 못 냅니까?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이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게 지금 특사예요. 이재명에게 답하다고 요새 뭐 동영상 많이 돌아다니던데 예. 말 잘하던데요. 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무력화하는 이런 특별 사면을 남발하면 되겠느냐. 주어만 바꾸면 자기가 지금 한 거예요 이번에. 아니 확정 판결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윤건영. 이번에 그거는 새롭게 알려진 거예요. 친문계 중에 윤건영은 보니까 허위 인턴 쓰고 뭐 이게 한 혐의가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나가지고 그걸 또 특별히 복권을 또 시켜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법원은 왜 필요합니까? 대법원에서 형은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다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 겸 대법원장이잖아요. 예. 특별재판소장도 겸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삼권 분립이 아니라 일권이에요, 일권. 자,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윤미향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아까 뭐 이제 그 천하람 의원이 한 얘기인데 조두순을 어린이날 사면해 주는 것과 똑같다. 또 누가 어떤 분이 말을 보탰어요? 네. 친일 임명사전에서 이완용을 빼주는 것하고 같다. 저는 그 말도 와닿더라고요. 윤미향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졌다면 사과, 반성은 좀 해야죠. 마이크에다 대고 하기 뭐 하면 SNS에라도 그런 걸 올려야죠. 이런 반구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6분밖에 안 남은 위안부 할머니들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짓이고 이게 나라의 문제, 국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권의 이념에만 의지해서 우리 편이니까 봐준다?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돈을 횡령한 돈으로 여러 일을 했어요. 그 뭐 여러 사람 뭐 민주당 인사들 그 후원도 해주고 자기 딸을 미국에 있는 꽤 좋은 피아노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게 다 위안부 할머니들 돈이에요. 반성해야죠. 최소한 입에 발린 사과라도 해야죠. 그것조차 없이 고개를 쳐들고 광화문에 벌써 나타나고 뭐 조롱한다잖아요. 예. 왜 니들은 뭐 나를 뭐라고 비난하는가 몰라도 나는 아주 편안하다. 저는요 그 정권이 그 흔들리는 거는 당장은 안 나타납니다.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 유명한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썼어요. 예. 그 로마 제국 쇠망사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로마 제국의 쇠망은 오현제 시대에 시작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성군들 5명의 시대부터 로마는 망하기 시작했다. 자만하면 발밑에서부터 썩어가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그 위대한 통찰인 겁니다.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요 주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조국 문제 그러면 주목된 인물은 역시 조국이니까요. 조국 혁신당의 이제 김준영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벌써 이제 조국은 지방선거든 뭐 국회의원 선거,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 지금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하고 정치 복귀를 조국이 이제 할 텐데 뭐 조국 혁신당 당 대표 문제도 있으니까 할 경우에 향후에 법률권 내부의 변화 어떻게 보세요?
조국은 이재명이 빨리 풀어주고 싶지 않았을 최대의 정치적 라이벌입니다. 예. 뭐 그렇게 봐야 맞는 거예요. 나이도 조국이 이재명과 같은 뭐 82학번 1982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나이는 또 2살 젊습니다. 어려요. 미래가 창창하죠. 문재인이 또 강력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친문계가 비명행사당한 현재의 윤건영, 고민정 등의 민주당 배지들도 장기적으로는 전국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밑으로 갈 가능성이, 조국 밑에까지는 아니어도 조국 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조국은 나오면 뭐 그렇게 썼더라고요. 부산 출신이니까 롯데자이언트 야구 경기 좀 보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온수 샤워를 못했는데 온수 샤워 하고 싶다. 참 한가한 얘기 잔뜩 써놨던데 그 뭐 따뜻한 욕조에 들어 앉아가지고 물 틀어놓고 롯데 야구 경기 보겠다는 거예요. 자, 조국의 눈은 보궐선거를 일단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 서울시장 나갈 수도 있고 부산시장, 고향인 부산시장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민주당 여당 쪽에 그 좌파들만 후보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선이 있으니까 그건 좀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한 따놓은 당상이 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내놓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배지입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이 내놓은 충남 아산 배지도 있어요. 근데 내가 충남 분들을 뭐 이렇게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조국이 그 배지 주스러 거기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대통령이 달았던 배지를 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조국이 만약 인천 계양을 나간다고 하면 지금 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빨리 조국 혁신당 합당하라고까지 하는데 최소한 합당은 안 해도 한동안 내년 지방선거까지 최대한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고위 관계자가 그랬더라고요. 내년 지방선거 조국 혁신당의 목표 광주 전남 지역 기초의원의 절반이다. 기초단체장도 전남 담양 군수 제보 그 선에서 보여줬잖아요. 옥중에 있던 조국이 현장에 나가서 뛰었던 이재명을 이겼어요. 담양 군수 보궐선거.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의를 내쫓았다. 삼국지 그 비교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기초 단체장 전남 광주 지역에 저는 꽤 많이 조국 혁신당에서 잠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계양을로 가서 금배지를 달고 거기다 그러면 민주당이 후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후보 더 적당히 냈다가는 참패당하고 또 괜히 그 자중질환만 초래한다. 그러면 사실 100% 현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천 계양을 보선이라는 그 배지를 달겠죠. 11월 전대에서 당대표 된대요. 그 이전에 네. 착착착 지금 계획표가 있어요. 그러면 조국 당대표가 돌아오면 의석 14석의 당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조국은 뭐 거칠 게 있겠어요? 계속 내지를 것이다. 검찰 개혁은 자기네가 하겠다고 지금 해가지고 검찰 해체는 지금 칼이 몇 개가 동원되는지 몰라요. 김민석도 한다 그러지. 정청래가 임명한 검찰 TF도 있지. 조국은 조국대로 하지.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칼이 3개가 지금 날아오고 있어서 정신 하나도 못 차릴 지경인데 조국은 제가 뭐 조국을 좋아서 이런 표현 쓰는 건 아닌데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한마디로 좌파 진영에서는 네. 그래서 한준호라든가 뭐 유인태 전 의원이라든가 성탄절에 풀어주면 안 될까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도 저는 그런 게 특히 한준호의 얘기가 이재명의 본심이었을 것이다. 그거 몇 달 차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네. 90, 11, 12 넉 달인데 넉 달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 소중한 중요한 기간이라고 좌파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국이 나왔으니까 인사하고 뭐 밥도 한번 같이 먹고 그래야 될 텐데 결코 달가운 그런 환영은 아닐 것이다. 자기 입장에서는 진짜 백이
이 라이벌이 나온 거예요. 우리를 깨고 자기가 뭐 우리를 열어줬으니까 이제 할 말도 없고 정청래까지 지금 당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재명 1극 체제의 종언 붕괴의 시작이 조국의 특별사면 복권이다. 이게 좀 부메랑 같은 얘기입니다. 네. 조금 짧게 한번 지금 좀 이제 다뤄볼게요. 지금 큰 주제 2개를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답을 짧게 제가 네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김어준 문제 방송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네네. 김어준이 자기 유튜브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영장이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10명이 안 되면 20명이라도 투입해라. 법도 새로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진짜 상황 같아요. 아니 이것도 이게 자기 혼자 지 유튜브에서 떠들었다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예. 근데 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 박지원 의원하고 그렇죠. 양부남 여당의 그 검사장 출신 그 실세 의원이에요. 김어준이 뭐 아무리 잘 봐줘도 유튜버 아니에요. 딴지일보 총수라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고 그냥 유튜버일 뿐인데 저게 지금 보세요. 10명 투입한 거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인치하려고 들어갔던 수사관 플러스 서울구치소 직원들 숫자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의자와 함께 들려다가 윤 전 대통령이 야 팔이 빠지니까 좀 놔라라는 말씀도 했다고 하고 그거 잘못 놓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명을 투입해라. 아니 이게 지금 법무장관이에요? 법무장관에게 대놓고 명령한다고 저는 봐요. 이재명 정권을 압박하는 거죠. 그 앞에 박지원이가 있었고 그 앞에 양부남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막 대놓고 합니다. 그럼 막 질책도 하잖아요.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넘기지 말고 영장이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시잖아요, 지시. 20명을 투입해라. 법도 새로 만들어라. 법을 만들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여당의 다수 의석으로 발의를 하거나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아니 일개 유튜버가 여당 실세 쟁쟁한 전직 국정원장 출신 80 넘은 사람 앞에 앉혀놓고 검사장까지 지낸 그 현직 의원을 호남 의원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한다? 그냥 명령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야 이게 여당 지금 민주당 배치들 정치 지망생들이 그런다잖아요. 지역구 돌아다닐 필요 없어. 그래요? 뭐 그냥 김어준 방송에 가서 눈도장 좀 찍으면 돼. 김어준이가 그 불러가지고 현역 의원 누구 앉혀놓고 아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저 허현준 의원이 예를 듭니다. 아주 고생이 많다. 3일 만에 지원금이 다 찬답니다. 막강 그 자체예요. 저는 이렇게 김어준의 입을 풀어놓고 날뛰게 하면 또 이런 말도 했다잖아요. 정청래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청래가 당대표 되고 처음 갔대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아 전화 좀 받으라고. 그랬더니 정청래가 좀 전화 자주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유튜브 시청자들 보고 내가 전화하면 정청래는 회의하다가도 받아. 정청래에게 아무 때나 전화해서 전화 받게 만들고 내가 전화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앙탈스러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딱 두 사람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재명이고 하나는 김어준인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체면상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어준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당의 옥상옥 상황이란 말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러고 보세요. 필요하면 저거 정청래 김어준 얼굴만 지우면 무슨 연인들 티키타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한심한 일입니다. 예. 상황으로서 사실상 지시하는 장면처럼 보인다. 양부남과 같은 검사장급 출신의 의원을 그것도 박지원도 앞에 세워놓고 자 그 장면을 잡았고요. 자 이 고이즈미 신지로 장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방한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 장관 일본의 이제 농림수산상이죠. 이 고이즈미 신지로 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 일본산 수입물 문제에 대해서 한국 수입 규제 이거 철폐를 요청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이제 사실은 여파가 쭉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쨌든 거꾸로 돌아와서 다시 고이즈미 신지로 장관이 이 문제를 사실 다시 되짚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고이즈미 신지로는 올해 나이 44살. 네. 잘생겼습니다. 뭐 사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의 그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 인기 폭발이고 이 부인이 프랑스계 방송인인데 또 대단히 미인입니다. 그래서 척 봐도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농림수산상 시절에 일본에 폭등하는 쌀값을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8월 말에 이미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할 텐데 자민당 총재가 되면 뭐 어렵사리 일본 차기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이즈미가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요.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 온 거예요. 농림수산상으로 온 게 아니다. 누가 라이벌이냐면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예. 아베 신조 찜쪄먹는 강성 보수파 여성 정치인이 있어요. 이 인기도는 더 높습니다. 이시바 시게루하고 지난번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마지막까지 결선 투표 치렀던 인물이에요. 다카이치 사나에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고이즈미 신지로가. 그런데 고이즈미 신지로를 이시바 시게루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가서 뭔가 지도자감이라는 인상을 좀 주고 와라. 이렇게 밀지 비슷한 걸 받고 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대뜸 요구한 게 뭡니까?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라도 좀 사주라. 농림수산상이 했으면 좀 이재명 정권에서도 뭐 그런 소리를 그냥 의례적으로 답하고 말 텐데 이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네. 이시바 시게루가 지금 강력히 밀어주고 있고 다카이치 사나에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베 신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파입니다. 일본의 우파라는 건 뭔가요? 한국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이 일본 우위를 주장하는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강력히 하는 사람이고 아주 보수 우파의 그 선두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게 여러 가지 국익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내가 한국 입장에서도 차기 일본 총리가 되는 게 나으니까 나에게 뭔가 선물을 좀 정치적 훈장을 하나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후쿠시마산 수산물 일부라도 좀 한국이 사달라. 자, 이재명 정권은 좀 난감하죠. 네. 이게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답변을 고이즈미 이제 신지로 이 장관의 수입 규제 철폐 요구에 대해서 조현 장관의 답변이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일부에서 흘러오는 얘기는 한일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얘기는 일단 고이즈미 장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네. 아까 얘기한 거 쌀, 소고기 그 다음에 한사코 안 된다는 게 뭔가요? 후쿠시마 수산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 사람들 일본 수산물 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일식집 가가지고 초밥, 스시, 사시미 많이 먹을걸요? 그중에 후쿠시마산 농산물은 아직은 없겠지만 일본 수산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그 핵 그 문제 때문에 지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예. 오염수 때문에 죽어도 안 된다는 그 3대 금기 식품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현 정도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정권의 차원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저울질을 하느냐. 진짜 고이즈미가 우리가 이번에 일부라도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이 빗장을 좀 풀어주면 우리한테 고마워하고 앞으로 일본과의 그 이재명 정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지금 열심히 저울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조금 열어줄 것이고 제 영향가 없다. 별로 당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대답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근데 제 질문은 요점은 좀 다른 데 있는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신뢰 회복이 한일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런 게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게 맞다면 지난번 관세 협상 때 한국의 협상 관계자들이 일본의 관료들을 만나서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해서 15%이 관세 협상을 하게 됐냐 자세히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정도 중요한 일 비밀리에 협상했던 내용을 확인할 정도면 신뢰가 있었거나 아니면 신뢰를 일본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했으니까 그걸 알려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네. 허앵커 말씀이 다 맞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은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전에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유정도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네. 정해진 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 네. 자, 이 얘기는 뭐냐? 물러날 때까지는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총리입니다. 자기 특사격으로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 격으로 고이즈미 신지로를 한국에 보냈는데 본인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그 조현이 했다는 얘기, 신뢰 회복이 먼저다. 그러니까 먼저 이재명 정권에게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선물을 좀 달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후쿠시마를 내주는 거는 좌파 지지층에게 크게 우리가 또 양보를 받아야 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쌀, 소고기, 후쿠시마 수산물 다 지금 액수는 얼마 없다. 보잘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지층의 표심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의 오염수가 부산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올라오려면 아니 어린애 보고도 물어보세요.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야 오잖아요. 그 물만 따로 이렇게 해서 대마도로 역류해가지고 부산 앞바다 거쳐서 남해안 서해안 올라옵니까? 그런 법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문제가 일어나려면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그 물이 오는 때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런 이미 검사도 나왔잖아요. 문제 없다고.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안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양보를 먼저 해달라라는 게 이재명 정권이 고이즈미에게 한 말일 것이고 고이즈미도 이시바 시게루한테 보고했겠죠. 이거는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게 누구 입장에서 급하냐. 이재명이 급하냐 이시바가 더 급하냐. 그리고 차기 일본 총리 후보가 이 문제를 만약에 불편하게 느끼고 돌아가면 우리에게 무슨 그 이해타산이 있을 것이냐. 이걸 잘 따져봐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정권이 그런 전략적 외교적 두뇌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 여기에 저는 의구심을 표합니다. 예.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 이제 모시고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드림일 청구서와 우리가 함께 될 안보 동맹 관련된 현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관련된 얘기, 조국 관련된 얘기 이런 문제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